먼저 의병들에게 러시아 무기를 지급하고 군복과 숙식 또한 마련했다. 더 나아가 최재형은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한인 의병들을 결집시켰다. 이 과정에 그의 자금 10,000루블이 사용됐음이 연해주 군정장관의 보고 기록에 남아있다. 이렇게 해서 1908년 4월 러시아 최대 의병 조직인 동의회가 발족됐다. 동의회 의병들은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을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벌였다. Место уникальное, и уникальность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именно здесь проходили боевые события, и через эту территорию переходили группы освободитель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движ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дл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1908년 7월 7일 동의회의 안중근, 어민섭 등은 두만강을 건너 국내 진공작전을 감행한다. 그리고 조선의 일본군 수비대 200여 명과 여러 차례 교전해 타격을 주고 무사히 퇴각한다. 3개국을 넘나들며 공격과 후퇴를 할 수 있는 두만강 일대. 러시아와 조선, 중국의 접경지대인 이곳은 동의회 의병들에게 전략상의 중요한 유충지였다. 동의회는 그 당시에 1908년 7월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신화산에 있는 그 홍이동을 공격하고 아울러서 회령 영산을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그 러시아 지역의 그 동의회는 국내 진공작전을 그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동의회 활동은 해외 독립군의 그러한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의병들의 전술에 놀란 일본은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의병들이 러시아 지역을 본거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한편 러시아는 이런 일본의 요구를 더 이상 묵살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 패한 패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주둔 항일 의병들에 놀란 일본은 최재형을 항일 의병의 배후로 파악하게 되고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압박한다. 결국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일본 정부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최재형의 활동을 즉각 감시하고 한인 부대의 활동을 금해야 한다. 최재형은 난관에 봉착했다. 가깝게 지내던 러시아 장교들도 그를 지지할 수 없었다. 1908년 7월부터 9월까지 한 2개월여 동안에 그 이제 의병들이 국내로 국경지대뿐만 아니라 깊숙이 이제 그 투입 진공작전을 벌였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명확한 근거가 확보를 한 것이 셈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러시아 정부에다가 항의를 하니까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그냥 묵인할 수는 없는 거죠. 방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러시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의병들을 그 통제하고 그러면 그 금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게 정책을 전환하게 됩니다. 게다가 당시 운테르베르게르 극동 지역 총독은 한인들에게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였다. 곧 러시아 정부는 한인 사회를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국적을 가진 한인들을 징집하기 시작했다. 의병의 근간이었던 젊은이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관리되지 않고 흩어져 있던 무기들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무장투쟁은 일본의 압박과 러시아의 타협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고 연해주 한인사회를 한일 무장투쟁의 거점으로 이끌던 최재형은 한순간에 러시아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입장 변화로 곤란해진 최재형. 일본의 음모로 그는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러시아의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누명은 곧 벗겨졌지만 이 일로 인해서 최재형은 도헌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전처럼 눈에 띄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최재형. 그는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러시아 극동문서보관소엔 최재형이 무장투쟁 대신 새로운 길을 모색한 증거물이 남아있다. 연해주 한인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행한 대동공보가 그것이다. 신분요. 1909년 연해주엔 이미 10만이 넘는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급격히 증가한 한인들을 한데 결집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무기로 최재형은 신문을 선택한 것이다. Петр Семенович Цой осмелился печатать статьи, которые призывал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проживали в России, к борьбе с японскими колонизаторами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оэтому газета носила довольно яркий характер, и на это не могли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е могли не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и японцы, ни российска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азета была закрыта. 최재형의 대동공보 기사나 논설엔 일본에 대한 과격한 표현들이 자주 눈에 띈다. 대동공보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미국, 멕시코, 영국 등 한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일본이 대동공보에 긴장했음이 당시 제러 한인 관계 보고서에 나와 있다. 대동공보가 항상 과격한 논조로서 베일의식 고취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노령주제 한인들의 베일 사상은 날로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무장투쟁 대신 선택한 신문을 통해 최재형은 보다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1909년 가을, 한 남자가 대동공보사를 찾아온다. 연추의 대동공보 통신원인 안중근이었다.